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실전사주반 진행할게요. 오늘 448강입니다. 제목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재기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이 부제가 있죠? 부제가 젊을 때 시행착오가 필요한 사주라는 제목입니다. 젊었을 때 시행착오, 뭐 좋게 말해서 시행착오, 뭐 나쁘게 말하면 뭐 실패해 보기, 사업 실패의 경험, 사업 실패의 경험이 필요한 사주다라는 거죠.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탄광촌에 사는 미국의 탄광촌에서 살고 있는 청년인데 얘가 과학천재. 근데 그 마을에서는 과학천재를 안 좋아해. 왜? 그 마을 아이들은 크면 다 광부가 될 거거든. 아니 근데 힘 좋고 몸 좋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땅을 파면 되지. 뭐 비싼 공부를 해가지고 과학천재가 되면 안 반가워져. 근데 그 마을에 그 탄광촌 마을에 과학천재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학교에 그 방과 후 시간에 로켓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늘 우주를 날아가는 로켓을 동경하던 아이가 파이프 같은 거를 연결해가지고 거기 그 파이프에다가 뭐 폭약 재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걸로 로켓 날리는 실험을 합니다. 근데 로켓을 날리다 보니까 잘못해서 막 남의 집 막 지붕으로 떨어지고 막 폭음이 들리면서 막 마을 사람들이 놀래고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래서 뭐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고 고생을 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인데 근데 학교에서 그 학생을 이해해주는 또 선생님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같은 깡촌 마을에서 자랄 아이가 아니다. 도시에 있는 훌륭한 학교에 보내자. 근데 부모가 이제 그걸 반대를. 아, 이거 광부의 자식이 광부를 해야지. 내가 하던 자리 물려줄 거야. 그 아버지가 그 광부 중에서도 좀 계급이 있는 광부셨어요. 너는 광부들 관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데 결국 성공하는 스토리인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나중에 그 아이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유명한 엔지니어 책임자가 돼서 그 미국의 다양한 우주 관련된 계획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추진을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그 어떤 지구별의 우주 개발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가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굴복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나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성장기입니다. 오늘 소개를 할 요 사주의 주인공인데요. 20대 청년인데 지금 의뢰년생이니까 지금 한 28 정도 됐을 거예요. 20대 후반 청년인데 24살, 5살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서빙을 하면서 나도 이거를 성공을 할 거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개발한 특별한 음식 소스. 이분이 그 마라탕 사업을 했는데 혹시 마라탕을 드셔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 마라탕은 소스가 아주 핵심이에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마라탕 소스는 자기만의 특별한 비법이었어요.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개발한 자신의 마라탕 소스 비법을 가지고 그 기해년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비경겁제가 지지에 들어오고 천간에 간판을 올리는 기해년에 나도 간판 올릴 거야 해가지고 대략 26살, 5살인가? 25, 6살에 조그맣게 작은 매장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신만의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이 마라탕집을 개설을 합니다. 대단한 청년이죠? 많은 사실 25, 6, 7, 8에 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청년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벌써 25살에 자신이 만든 특제 소스, 특별한 비법의 소스를 만들어서 직접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사업을 하고 1, 2년 잘 됐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수천만 원 벌었답니다. 대단하죠. 훌륭한 청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을해년, 김효월, 개축일, 김희시. 이 사주의 주인공인데 청년인데 이 청년이 1, 2년 잘 됐는데 신축년에 이 사주 주의사항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을목 망가질 때 조심해야 돼요. 을목 망가질 때.
간판 올렸는데 을목 못 쓰잖아요. 이거 평관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거. 위기와 난제가 닥쳐온다. 위기와 난제가 닥쳐오는데 식신격이니까 기본적으로 식신, 자기의 전문 기술을 가진 전문가라는 뜻인데 이 식신이 사주에서 관성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특히 편관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난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식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특별한 비법인 프리미엄 비법이죠. 이게 사주에 편관 많으면 프리미엄이에요. 편관 많고 식신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기술이 특별한 기술인 겁니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여자인데 미용실을 한다 그러면은 뭐 박리담회용 미용실이 아니라 난 하루에 2명만 머리 깎아줄 건데 1명당 30만 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나는 1명만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내가 붙이는 속눈썹은 1인당 30만 원 뭐 나 스페셜만 모실 거야. 약간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물론 젊었을 땐 고생 좀 해야겠지만 자신만의 특제 소스로 승승장구를 하는데 신축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천간에 편인이 와가지고 그냥 식신을 싹둑 잘라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편관의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던 자신의 실력인 요 식신이 약화됩니다. 신축년에. 신축년에 을목이 망가지는데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떤 그 가게 옆에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데 그분이 마라탕 냄새 난다고 계속 민원을 넣는데 민원을 넣고 계속 사업을 방해를 한대. 계속 구청에서 막 위생검사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막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걔 내보내라 그러고 나 마라탕 냄새 싫다 그러고 나 마라탕집 싫다 그러고 시끄럽다 뭐 해가지고 뭐 마라탕이 이제 배달을 많이 하니까 밤에도 많이 움직였나 봐요. 야식으로도 많이 먹으니까. 그 마라탕이 좀 독특하잖아요. 약간 얼얼하면서 막 얼큰하게 약간 매니아적인 맛이죠. 특별한 비법이 있는 음식이죠. 대단한 청년이에요.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꾀꼬리 해가지고는 결국은 사업을 접었다. 그래서 신축년 말에 사업을 접고 올해 이민년이죠. 그래서 지금 딴 데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딴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주를 보신 분이 요 청년이 직접 사주를 본 게 아니라 우리 청년의 어머니께서 사주 공부를 좀 하셨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잘 될까요? 사주를 봤는데 편관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 일찍 죽는다는데 단명한다던데 사고 난다던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아들 걱정이 돼서 사주를 보신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 어머님한테 결론적으로 드렸던 이 사주 상담의 핵심 요인은 이 사주는 젊었을 때 시행착오가 필요한 사주고요. 우리 아드님은 아주 값지고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한테 꼭 필요한 경험입니다. 20대에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런 실패를 30대 후반이나 40대에 하게 되면 원래 남자가 실패를 해도 20대 30대에 해야지 40대 50대에 실패하면 이게 참 애들은 막 다 컸고 막 대출은 잔뜩 받아놨는데 뭐 사업이 망해봐. 이거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 그렇죠? 이 시행착오를 젊을 때 겪어서 이러면 실패하는구나. 이러면 성공하는구나. 라는 걸 좀 일찍 깨달아야겠죠? 원래 사업을 했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몰라. 이거 반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실패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몰라. 이것도 반만 알고 있는 거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다음에 재도전할 땐 요거를 다시 참고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젊었을 때의 시행착오가 이후에 어떤 값진 보석이 되는 경험이 된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아드님이 참으로 대단한 청년이십니다. 사주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네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벌써 20대 때 그런 능력을 보였으니 이 사주는 30대에 크게 성공하고 지금의 마라탕 사업 실패는 이후의 인생에 아주 큰 경험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 사주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주 전체의 구조가 이거 3개의 오행으로 약간 편중돼 있죠. 이거 약간 몰빵 편중돼 있어요. 특정 분야 전문가는 몰빵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 몰빵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뭔가의 일가를 이루겠구나 하면 몰빵돼 있는 사주. 재성이든 관성이든 비겁이든 인성이든 뭔가의 일가를 이루겠구나라고 보셔야 되죠. 이 사주는 크게 2개의 오행이 강하죠. 토하고 목. 식신격인데 편관이 강해.
식신격인데 편관이 강해요. 이거를 물상으로 보게 되면은 목극토야. 자, 물상으로 목극토는요, 어떤 구조냐면은 기본적으로 목을 키우는 토양을 말하는 거예요. 목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목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뭘까? 내가 무슨 무술학원에 가서 뭐 태권도를 좀 배웠는데 지나가다가 종종 깡패나 내가 나서야 될 상황들, 뭐 위기에 처한 뭐 어떤 피해자를 구해주거나 뭐 악당들을 물리쳐가지고 내가 뭔가 구해줬어. 그랬더니 내 태권도가 일치월장을 했어. 그때 나타난 내 기술과 능력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난제들은 나의 기술을 성장시키는 토양이 돼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사주는 이 목과 토가 많으면 목을 키우는 개수라는 뜻인데 이사주가 지금 봄날의 개수잖아요. 봄날의 개수면은 이게 묘월의 개수면은 이게 봄비죠, 봄비. 노래 제목 중에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가을비처럼. 사랑은 봄비, 봄에 비 내리면 설레인다, 사랑이 온다는 뜻이고 가을에 비 내리면 이제 헤어질 때가 다가왔구나, 쓸쓸하다, 처연하다 이런 느낌인데 봄비는 이거 희망을 키우는 사주예요. 희망을 키우는 사주. 봄의 묘목이라는 뜻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게 만약에 금식신이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 이게 만약에 금식신이었으면 오래된 비책을 전문가한테 가서 배워왔어요. 뭐 200년 된 기술을 내가 배워왔어요. 무슨 장담그는 500년 된 장담그는 비법을 내가 배워왔어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금식신일 수 있겠죠. 검증되고 많은 노하우가 압축된, 사실 이 금기운이 약간 고인물 같은 느낌이에요. 수기운이 이제 고인물이 완전히 고여버린 거거든요. 금기운이 약간 고인물이죠. 목기운은 뭐 새로운 거. 사주에서 목하면은 뭔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뭔가 신선한 거. 그래서 목기운이 있으면은 앞에다가 해석할 때 뉴라고 한번 붙여주세요. 뉴. 저희 원장님 사주가 목편관 키우는 사주죠. 목편관 키우는 큰 산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검증된 뭐 한 30년 한 명리가 키우시는 게 아니라 새로 나타난 호신샘을 키워볼까? 새로 나타난 어느 선생님이 일할 수 있는 내가 환경을 뿌리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줄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스타, 새로운 편관을 발굴해서 뿌리내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처럼 이 사주는 개수일주가 목식신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걸 기술이라고, 식신을 기술이라고 해석하면 뉴 기술,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오래된 마라탕 전통 비법을 배워왔어요가 아니라 내 방식의 젊은이들의 감각을 가미한 나의 방식의 마라탕 소스를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가 된 거죠. 그죠? 사주를 잘 쓴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주는 목 키우는 사주예요, 목 키우는 사주. 자, 목을 키우는데 이 목기운이 토를 만나지 못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그 약간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 같은 느낌인데 이 목기운이 뿌리를 이 토양을 만나면 꼭 이런 느낌이죠. 꼭 이 묘목이라는 애기나무를 갖다가 이런 토양에다가도 심어보고 저런 토양에다가도 심어보고 이런 토양에다가도 심어보고 마치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남아있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통일벼라고 하는 품종을 만들어가지고 이 통일벼라는 아주 생산성이 높고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품종을 요 땅에도 한번 심어보고 저 땅에도 한번 심어보고 요 땅에도 심어보고 이런 토양에서 잘 자라는구나. 근데 이게 심어봐야 알아. 심어봐야지. 실험실에서 수많은 토양을 갖고 와가지고는 각 지방에서 가지고 온 토양에다가 통일벼를 심어봤더니 이 토양에서는 잘 자라고 이 토양에서는 잘 못 자라고 이런 토양에서 비료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이 사주가 이거 통일벼 키우는 사주예요. 통일벼 키우는. 신품종의 기술을 이런 시스템에다가도 담아보고 저런 시스템에다가도 담아보다. 기술의 매뉴얼화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사주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의미가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주가 식신 제살격으로 돼 있으면 해결사의 구조다 같은 거예요. 식신 제살은 위험을 대비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터질 걸 대비하는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다가왔다 회개하라. 말세가 다가왔다 회개하라. 이제 그 사람들이 식신 제살들이야. 좀 있으면 말세가 올 거니까 빨리 너희들 회개하라.
모세가 저기 계시를 받고 좀 있으면 홍수가 날 것이다.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모세가 누구예요? 식신제살자야. 홍수 대비하는 사람, 홍수 대비하는 사람. 자, 근데 만약에 홍수 대비하는 배를 만들었는데 홍수가 안 나면 이러면 이제 우스워지는 거야, 이제. 홍수 대비하라고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홍수 안 나면 웃기는 거야. 또 반대로 홍수가 왔는데 배를 안 만들어 놨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사주에 편관이 많은데 식신이 없으면 홍수 날 거 알고 있는데 배를 안 만든. 어떻게 홍수를 대비할 기술이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는 자 느낌이 그럼 이렇게 보죠. 자, 불 끄는 기술을 가지고 불이 났다 하는 거와 불이 나가지고 고생 직사게 해보고 나서 아 다음엔 불 나면은 불 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 끄는 기술을 만드는 거. 쉽게 말해서 외양간 고치고 도둑놈이 들었느냐 아니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쳤느냐의 차이인데 식신이 먼저 있고 편관이 있으면은 위험을 대비하고 위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사주에서 편관이 먼저 있고 식신이 나중에 나오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 우리 집이 불 나고 나서 소방 방제 훈련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기술을 가지고 편관적 환경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주의 그 을해년, 기묘월, 개축일, 기미시, 개축일주 청년인데 남자분인데 이 사주에 보면 특징이 충미충이 있고 식신 제살이 있고 기계극이 있고 해묘합이 있고 해묘미 삼합이 있고 이거 뭐지? 그냥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사주가 나를 빼놓고 해묘미 삼합을 했어. 나를 빼놓고 해묘미 삼합을 했어. 이게 무슨 뜻일까? 세상은 해묘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사유축으로 갔구나. 같은 뜻이죠.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하고 우리 어릴 적 시절 기억이 나는데 어릴 적에 비디오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요즘 비디오라는 기계가 없죠. 여러분 신혼 살림 때 다 비디오 장만하셨죠? 그렇죠? 가정의 필수품 비디오. 근데 이 비디오라는 게 그 초창기에 VHS 방식과 베타 방식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베타 방식을 잘 모르는데 처음에는 베타 방식 비디오와 VHS 방식의 비디오가 처음에는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방식이 표준이 돼야지 했는데 VHS 방식의 비디오가 테이프가 좀 크고요. 베타 방식은 테이프가 좀 작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베타 방식이 쓰여지다가 이후에 VH 방식으로 시장이 다 통일이 되면서 베타 방식이 없어집니다. 근데 저희 집에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일본 매니아셔가지고 그 비디오를 구입을 하셨는데 베타 방식의 비디오를 구입을 하셨는데 베타 방식의 테이프가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먼 곳에 가가지고 베타 방식의 비디오 테이프의 영화들을 다운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일본 매니아셔서 아버지 덕분에 내가 꼬맹이 시절에 일본 영화를 엄청 많이 봐서 특히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닌자 영화, 사무라이 영화 뭐 이런 걸 많이 봤단 말이죠. 아무튼 이게 비유하자면 저 시대가 VHS 방식으로 가는데 나 혼자 베타 방식 쓰고 있는 사주에 이런 형태가 시대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거 하고 있구나. 그럼 보통 무슨 일을 겪게 되는 줄 아세요?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시행착오. 그러니까 해묘합까지는 됐는데 해묘합까지 나의 기술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와, 그 기술 좋다, 그 기술 좋다 하고 해묘합 해가지고 내 기술이 퍼지는데 이 묘목에다가 축토를 연결시키면 이제 마무리가 이상하게 된 거야. 마무리가 산으로 간 거야, 이제 이게. 그러면 시행착오를 거쳐야 아하, 축토 말고 미토 방식을 써봐야 되겠구나. 사실 축토도 나한테 있고 미토도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요 해묘합된 요 나무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축토의 시스템과 미토의 시스템을 써보게 될 건데 어느 걸 먼저 쓰겠어요? 처음엔 축토 먼저 써보겠죠. 무슨 년에 써보겠어요? 신축년에. 신축년에 축토 방식의 식신 도시까지 하니까 쉽게 말해서 컴플레인이 주변에서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을 잘못한 거지 이제. 그래서 요 통일벼가 죽어버린 거지. 통일벼를 이렇게 어느 정도 키우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이거를 이식을 할 때 뭐 전라도 땅에서는 잘 되고 뭐 충청도 땅에서는 잘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땅이다. 이게 왜 묘목을 겨울 땅에다 심으면 되냐고. 이게 묘목을 겨울 땅에다. 이거 여름 땅이죠. 미토는 여름 땅.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땅이고 축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땅인데 묘목이라고 하는 이 봄의 씨앗을 봄의 새싹을 봄나무를
아직 동토의 땅, 추월, 엄동설안의 땅의 시스템을 이어야 언밸런스가 났다. 근데 그거 둘 다 합쳐진 게 신축년이다. 천간에 금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으로 드러난 나의 기술이 도식되고, 즉 나의 재주를 부리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러한 환경까지도 들어왔다. 그래서 아이고 묘목이 다 죽어버렸네. 이거 묘목 못 키우겠다. 갑자기 엄동설한 서리가 내렸다. 뭐 이런 분위기니까 이 사주는 기해 경자년에 돈 벌었다가 경자년에 을경합 해가지고 을목이 정금하고 딱 만나게 되는 시기니까 을경합 요거까지는 일경합 금하면 인성이잖아요. 그럼 인정받다, 사랑받다, 인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경자년에는 자축합까지 되니까 경자년까지는 축토 방식이 맞았던 거야. 내가 썼던 방식이 경자년에는 자축합 되면서 을경합까지는 됐는데 뭐 잠유형이 좀 나기는 했지만 신축년에 사업을 접을 일이 생겼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 다시 될까? 운에서 다시 임묘진 들어오면, 운에서 다시 임묘진이 들어오면은 다시 새롭게 기술을 발현해 보겠다. 제가 요 시작 초기에 그 나사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로켓 공학자가 어린 시절 가난한 탄광촌에서 각종 파이프에다가 뭐 여러 가지 화학 재료를 넣어가지고 막 로켓을 쏘는 실험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이웃 마을에 불이 나고 막 어디 산에 산불이 나고 하니까 경찰서에 잡혀가고 막 했었는데 결국 그런 시행착오들을 어떤 면에서는 겪었기 때문에 이후에 훌륭한 로켓 공학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어렸을 때 시행착오가 인생 후반에 아주 큰 교훈이 되다. 20대에 내가 가진 기술을 만드는 데까지. 그러니까 결국 해수하고 묘목까지는 했어. 기해년에 해묘합해가지고 내 기술 써먹어 봐야지. 내 기술을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같이 간판 도와줄 사람들이 있구나. 했다가 요 축년에 그만 묘축 격각에 천간에 식신 편인 도식이 나면서 하는 일을 접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언제쯤 다시 살아날까요? 운에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을사년서부터 을사년 사이에서 정미년 정도. 좀 있으면 을사년, 정미년이 앞으로 이 사주에서는 곧 다가오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때죠. 31살 을사년과 33살 정미년 사이에 천간의 을목을 내 기술을 다시 한번 펼치죠. 근데 지지에 돈을 달고 들어오죠. 내 기술 펼치고 돈 들어오죠. 돈 많이 벌겠죠. 병원년에도 돈 많이 벌겠죠. 이때는 이 돈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시스템까지 접목을 시키겠죠. 사화하고 오화가 화재성인데 이 화재성이라는 애가 이 화라는 애가 좀 이렇게 부풀려진 애예요. 화. 수라는 애가 이렇게 압축된 애고 화라는 애가 부풀려진 애야. 그러면 이게 화재성이 전성기에는 약간 수익이 부풀려졌다. 주식으로 치면은 원래 만 원 받으면 적당한 주식인데 한 5만 원 받고 있다. 약간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요 화의 재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미토. 그래서 요 사화가 방금 시작한 불, 오화가 중심의 불, 미토는 숯불. 그래서 불의 지속 시간을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시켜 주다. 숯불이라는 것은 숯에 한번 불을 붙이고 나면은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불이 쭉 이어지죠. 만약에 숯을 안 집어넣었으면 확 타올랐다가 확 꺼져버렸을 텐데. 시스템이죠. 관성, 편관, 특별한 시스템, 돈을 유지시켜주는 특별한 시스템을 만난. 그래서 제가 이분이 경자 신축, 특히 신축년에 한번 사업을 접었는데 이민 계묘니까 비겁과 함께 천간에서 비경겁제와 함께 이런 방식도 시도해보고 저런 방식도 시도해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기술을 펼칠 수 있는 조직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을목 식신 기술을 써서 다시 재물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정미년이 되면 시스템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병자대운이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병자대운의 중후반, 을사년서부터 정미대운의 전성기를 맞게 될 것이고 이후에 을의대운이나 갑술대운으로 가면은 그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운으로 가게 된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자, 이 사주 역시도 두 가지 해석을 놓고 뭐 이런 해석이 있고 이런 해석이 있는데 요 추천하지 않는 사주 해석, 추천하는 사주 해석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좀 추천하지 않는 사주 해석, 그러니까 뭐 무작정 뭐 이 사주 이래서 나빠요 저래서 나빠요 이런 거 좀 지향하자 같은 건데 한번 보죠.
추천하지 않는 사주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개축일주는 백호일주라